안녕하세요. 평양아줌마 서연입니다. 화창한 봄날이 이제는 완전히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. 이번 시간에는요, 평양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 돈으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북한은 상류층들은 참 살기 좋은 것이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. 고위층들.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에 유학을 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. 근데 그들이 외국에 나가서 전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대한민국에 안 올까요? 그 체제에 붙어 있으면 능력이 없어도 할아버지,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부귀 영화를 엄청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것을 택하지 않는 거죠. 그러면 북한돈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자, 일단은 국가 전체의 돈이 1,000만 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든 불려야 됩니다.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제가 아는 얘기 외에도 국가는 은밀히 돈을 벌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겠죠.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북한의 은행들이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잘 아시죠? 국가가 은행을 만들어 놓기는 놨는데 사회주의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이 돈을 가지고 국가의 계획경제라는 틀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예고도 없이 화폐개혁을 단행할 때는 시장에 북한 자체에서 찍어낸 돈 자체가 이제 시장에 다 몰려가 있으면 그 돈을 뺏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화폐개혁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단행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에 돈이 있어요. 이 돈을 불리기 위해서 각 조선무역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 달러가 나갑니다. 그러면 그 돈이 배분이 됩니다. 그 인민보안성 무역을 하는 그런 회사들, 그 다음에 국가보위부 외화벌이 회사들, 사회안전성, 보위청국 이렇게 외화벌이를 한다라고 하는, 어쨌든 자기네 북한은 이렇거든요.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사회안전성은 자체로 외압을 해서 먹고 살아라 할 때가 80년대 아마 초반 이때부터였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 자체들의 다 외화벌이 기지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그것들에 이제 달러들이 지출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윗기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들이 나오겠죠.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넣을까 하고 신경 쓰는 그 밑에 조직들이 있어요.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꼴통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. 거기에는 꼴통품도 품종이 여러 가지고 국제시장에 돈 될 만한 물건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북한은 이 사람들을 거의 압니다.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어떤 값진 물건이 있는가를 아는데요. 이 사람들도 아주 목숨을 내걸고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겠죠. 그러면 자, 이번에 국가에서 조선무역은행으로 돈이 이만큼 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 얼마씩 나갔다라는 정보를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. 다 국가 권력 안에서 그 아래 단위로 이제 싹 얘기가 흘러가는 겁니다. 그러게 되면 꼴통품 장사들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이번에 당신 이제 한 500만 불 받았다며 그 돈 좀 판 크게 굴릴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라는 이런 거를 싹 흘립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국가가 1년 안에 내가 500만 불 받았는데 1년 안에 1,000만 불을 들여놔라 라고 합니다.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가능한 일이죠.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이렇게 대출을 받는 개념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대출 자체는 어쨌든 내가 주구나 사나 그걸 국가에 갚으면 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한테 돈이 이만큼 올 때는 그만큼한 것에 대가가 따르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꼴통품 어떤 게 있어? 그러면 꼴통품 전문가를 찾습니다. 그러면 이제 계속 어린 시절부터 젊어서 청춘 시절부터 이제 꼴통품을 다룬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잘 아는데 설사 나한테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가품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 팔아 넘기면 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은 돈을 500만 불을 가지고 1,000만 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꼴통장사는 국가 돈을 낼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 사람이 돈을 벌게도 해줍니다.
자, 요 물건을 내가 얼마에 샀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에 줄게. 이러면 이 사람은 뭐 1,000달러를 가지고 10,000달러를 만들 수도 있고 20,000불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 돈을 갖고 국가에서 돈을 타낸 이 사람들은요, 대부분이 뒤에 애인들을 하나씩 다 끼고 있어요. 지방에서 뭐 앞으로 영화인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올라가 있는 애들도 있고요. 평양시 자체보다는 지방에서 온 애들이 평양시에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모든 환경이 열악하잖아요. 거기다가 평양시 본토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끝발이라도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것도 없어요. 바로 운 좋게 이런 사람들하고 딱 걸리게 되면 집을 하나 줍니다. 얘한테. 그리고 따로 나가서 둘이 함께 다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들킬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두 사람은 잡아준 그 집에서 은밀히 돈도 오가고 뭐 사랑도 오가고 이렇게 하겠죠. 이게 바로 80년대의 북한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꼴통 장사들은 또 어떻게 꼴통품을 모으나, 뭐 해주라든가 그 다음 이제 개성 쪽이라든가 이런 것에 꼴통품들이 거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개성 쪽에 꼴통품이 거의 다 이제 뭐 묻혀 있다라고 추정되는 지역에는 군부대들이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얘네들은 군부대 이제 지휘관들과 딜을 합니다. 자,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여기 땅을 좀 파봐라. 그러면 뭐 중대장을 시켜서 이제 그 지역을 다 이제 파내는 거죠. 이렇게 거기서 행여라도 좋은 물건이 걸리게 됩니다. 그러면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법기관이 나서서 움직이게끔 뒤에서 싹 조정을 하죠. 자, 그래 하면 검찰서 같은 겁니다. 개성 뭐 시검찰서 같은 이런데, 그러면 이제 물건이 제대로 나온 것 같으면 그 검사가 전화가 옵니다. 이 꼴통품 장사한데 괜찮은 약품을 구했는데 아주 이제 건강에도 좋고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, 그러니까 혹시 도청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그 승용차로 옮기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개성에서부터 평양까지, 아마 평양에서 돈 좀 만져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. 밤에 공이 벤츠들 뭐 이런 벤츠들이 수도 없이 움직여요. 개성 평양 사이에 간부들이 이제 돈을 좀 벌려고 지금, 그러니까 이 조직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간 조직들에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좀 크게 이렇게 뻥튀기 할까 싶어 갖고 각종 노력들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시포 처소들이라는 게 생기면서 10개가 넘는 처소가 평양까지 들어오려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 뇌물도 잘 안 통해요. 이럴 때 바로 저처럼 열차로 뭐 이동이 자유로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부름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 자, 개성에서부터 평양까지 우리는 무슨 물건이 있는지 몰라요. 그냥 평양역까지 딱 가져다가만 주면 현지에서 그냥 500불씩 딱 주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은 돈을 가지는데 아주 헐값에 군인들한테 뭐 돈을 좀 찔러주는 거는 큰 돈이 아니죠. 그렇게 하고 나면 완전히 헐값에 얘는 꼴통품을 하나 가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돈이 좀 많이 벌릴 수 있겠다라고 하면 자기인데 남겨두고, 적당하면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멀리 국경까지 가서 이게 꼴통품을 팔러 갈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러면 국가 돈을 타낸 사람들한테 요 바람잡이들이 나서서 그걸 팔아치우는 거죠.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차피 이제 북한 내에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대방들과 거래를 하면서 꼴통품을 해외에 파는, 이런 식으로 내 주머니도 채우고 국가 돈도 지금 뻥튀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아주 단면입니다. 단면적인 이런 실례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그 다음 또 돈이 생기게 되면 외국에 나가 보게 되면 와, 북한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아가씨들한테 팁 주는 거랑 보면 뭐 겁나지 않게 준다. 왜?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나라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팁을 그렇게 마음대로 턱 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해서 국가 돈을 자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자, 이 돈을 받아낸 사람들은 그렇다고 다 꼴통품 장사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어느 수산사업소다 하게 되면 자, 내가 일본하고 해서 내가 이번에 성계를 내다
국가에다 팔 건데 그 수집을 좀 해줘라. 아주 헐값에 뭐 설탕 같은 거라든가 미원, 가장 북한에서 구하기 어렵고 생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들여다가 성게 1kg에 설탕 몇 킬로 이런 식으로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 외국에 파는 거죠. 그러면 그걸 누가 따라다니면서 검열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. 밑에 사람들,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기권 순위로 돈을 따먹는 거죠. 아래 사람은 조금 떼먹고 그 다음 놈은 좀 더 떼먹고 위에 놈은 좀 더 크게 떼먹고 내 주머니에 넣고 국가 돈을 불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개인들은 또 국가 강철, 그 강제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갈 때 애당초 이 대방들은 다 알거든요. 북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뻥튀기 하는 걸 잘 압니다.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돈 주고 내가 그걸 수집해 온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대방들은 얘기합니다. 야, 너네 거 품질도 별로 안 좋은데 국제시장에서 지금 뭐 톤당 $1,000 한다. 래 하면 그러면 내가 한 500불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. 그 대신 너한테 따로 보따리 챙겨줄게. 라고 하면 그게 오케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국가는 이걸 안 들여다보고 있을까요? 이 사람 돈이 어느 정도 불려지는지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국가의 예상보다 네가 분명히 한 100만 불 번 것 같은데 왜 이게 한 70만 불밖에 안 들여놓지? 이럴 때 바로 뭐가 진행이 되나? 국가보위부, 보위사령부 검열이 진행되는 겁니다. 지금은 백공구 상무 같은 게 이런 게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는 뭐 사이버 이게 범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. 북한에서는. 왜?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보위사령부 검열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들이닥쳐서 내 주머니 찬 것도 뺐고 뭐 사람 하나 없어지면 그 뒤에 대타들은 엄청 많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북한에는 내가 어느 정도 비대해지게 되면 국가 돈을 네가 이만큼 횡령했으니까 라고 하고 어쨌든 내 재간으로 돈을 그만큼 불린 거지만 그걸 국가에 고스란히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북한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꼴통품 장사들은 그 물건을 가지고 본인들이 잘 안 움직여요. 그 80년대에 보통 이제 북한에 돈을 좀 만지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$100 정도를 보통 소비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래요. 아마 그 뒤에 가서 나 모르게 돈을 더 많이 쓰겠죠. 어떻게 하냐면 뭐 이제 달러로 하는 당구장들, 수영장, 외화로 이런 뭐 식당 모든 건 외화로 다 먹고 즐기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굉장히 좋은 물건이 생겼을 때 한탕 움직입니다. 어떻게 하나? 농구방 하는 차가 있는데요. 스타렉스 비스무리의 한 차예요. 거기에 이쁜 여성들 한 서너 명을 태우고 평양을 출발해서 갑니다. 그러면 평양 사람은 지방에 다니는 게 자유롭거든요. 거기다가 돈이 좀 있으면 뭐 군인들 처소에 걸리거나 하게 되면 조금씩만 찔러주게 되면 그냥 오케이. 이래서 중간 거점인 어디까지 오나 청진 정도까지 옵니다. 다 자기들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. 거기에 여성들을 부려놓고 내가 볼일 보러 좀 갔다 올게 하고 중국이나 나진 쪽이나 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미 다 그런 게 다 있어요. 상대가 꼴통품만 전문이 처리하는 이런 대방들한테 혼자 가서 딱 처리하고 와요.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지 본인만 아는 거죠. 그리고 청진에 나와서 여성들을 싣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. 그러면 보위사령부 검열로 인해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성들을 먼저 데려가죠. 여성들은 이 사람한테 몸과 마음을 다 바쳤어요. 돈 받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켜내야 앞으로도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청진까지 함께 와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놀고 우리는 함께 올라왔다. 이 사람 단독으로 행동한 적 없냐? 절대 없다.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. 이 사람들은 또 막강한 권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겁내하지 않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돈은 위에서 돈 보내주면 그 돈으로 열심히 내 주머니 채우고 국가 돈 불리고 이랬던 사람들은 내 돈 주머니가 점점 커지는 것 같으면 국가는 통째로 잡아먹고 또 재간껏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먹는 꼴통품 장사들이 있고 이러면서 중간층들은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돈에 충성하는 거죠. 이들이 정말 이렇게 뭐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것 같습니까? 절대 아닙니다.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 체제 속에서 이게 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빈틈이 너무나 많은 이런 틈을 이용해서 이들은 돈을 활개치며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체제가 절대 붕괴되면 안 되겠죠. 이런 층들이
이들이 북한에 많지는 않지만 평양시에 일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흐름인 거거든요. 그러면 이들이 돈을 벌게 되면 또 다른 짓은 안 할까요? 합니다. 도박도 하죠. 어떻게 하나? 이 남자들 양말을 신죠.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양말을 신는데 거기에 이제 10,000불짜리들 이렇게 턱턱 끼워서 한 40,000불 정도를 내 몸에 차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. 어디로 가나 일정한 누구의 집으로 모입니다. 이게 밖으로 이제 다 자물쇠를 잠그는 거죠. 그런데 차를 끌고 가게 되면 흔히 내가 이용하는 차량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보이부는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어디 외딴 데 갔다가 여기다 세워놓고 한 사람은 저쪽에 갖다 세워놓고 이래서 그냥 판돈 몇십만 불로 도박장이 펼쳐지기도 합니다. 이게 바로 북한 사회에서 꼭대기층에 앉아서 국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국가에서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안 그러게 되면 그 돈으로 북의 영화를 누리는 북한의 상류층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 번에 말씀을 다 드리려니까 너무나 이제 분량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북한의 은행은 국가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과제를 져서 어떤 물건이 각 이제 뭐 제조업들에서 생산이 되거나 공장들에서 생산이 되면 그게 이제 팔려서 다시 돈으로 은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 구조 자체가 지금 다 망가진 상태니 북한에서 생산한 물건을 일반 주민들은 선호하지 않아요. 그러니 이게 돈으로 돌아올 확률은 없기 때문에 국가는 나라의 총체적인 계획경제에는 돈을 잘 안 쓰고 암암리에 돈을 벌기 위해서 바로 이제 각 무역회사들이 움직이게 만들므로써 폭리를 취하는 이런 경제 구조가 지금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북한이 왜 붕괴되지 않는지 정말 궁금하다, 이상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. 제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요,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게 있잖아요. 내 눈앞에 보는 세상밖에 못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십시오.